승부의 세계 뜨거운 스포츠의 현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TBS 스포츠 현장 이나리입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하는 여자 프로농구 관전 포인트와 함께 순위 판도를 예상해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최강희 감독이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남양주 시청 소속의 유도 선수, 국가대표 방귀만 선수를 피프렌 스포츠에서 만나봅니다. TBS 스포츠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 서울 수도권 중심 종합 스포츠 매거진 TBS 스포츠 현장. 화요일인 오늘은 스포츠 동아의 정지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이번 주부터 휴가가 있기 때문에 네. 휴가 전에 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쉬는 날에도 나가서 취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와,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이번 주 휴가 알차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어제 프로 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관계로 오늘은 목요일에 시작되는 여자 프로농구 후반기 판도를 예상해 볼 텐데요. 먼저 농구 팬들이 후반기 레이스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한 그 신한은행과 KDB생명의 전력이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한은행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골밑을 책임질 외국인 선수를 보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애슐리 로빈슨 선수를 얻었는데요. 우리은행의 티나 톰슨을 겨냥한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KDB는 애슐리 로빈슨이 빠지면서 강영숙과 신정자라는 국내 선수들만으로 포스트를 구성해야 되는 부담은 안게 됐지만 또 외곽에서는 이 캐서린 크라이벨트를 영입을 하면서 그동안 좀 한채진 선수에게 너무 몰렸던 외곽 슛 능력이 좀 그런 부분에서 분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이현아 선수의 가세도 이 한채진 선수의 체력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변화에 대해서 과연 조합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그 조합에 따라서 약간 순위 판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통합 7연패라는 산을 오르기 위해 이 시즌 중에 대형 트레이드까지 감행한 안산 신한은행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참 재밌게 후반기 첫 상대가 또 우리은행이네요. 네, 두 팀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에 있던 팀이었는데 올해는 입장이 우리은행이 올라가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또 마침 또 코칭 스태프도 약간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신한은행의 신라이벌 구들도 좀 그 여자농구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구도가 됐는데 어쨌든 두 팀의 맞대결은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이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서는 이번 두 팀 우리은행을 잡기 위한 트레이드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레이드 직후에 컵 대회나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게는 좀 조직력을 정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실전 경기 몇 경기를 치르면서 신한은행은 조직력을 맞춰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은행이 약간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은행은 만년 하위팀으로 신한은행을 우러러보는 입장이었잖아요. 1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나 이번 경기 양팀 감독님들의 이 자존심 대결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만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과 또 전주원 코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 신한은행의 임달식 감독 밑에서 보조를 맞췄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은행에서 새로운 그 신한은행에서 임달식 감독에게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조합을 시키면서 우리은행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 두 감독의 대결은 올 시즌 내내 맞대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레알 신한과 우리셀로나의 세 번째 경기, 과연 그 승자가 누가 될지 이번 주 목요일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후반기 여자 농구 순위 싸움의 또 다른 변수라면 역시 구리 KDB생명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KDB생명은 지금 당초 우승 후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쇄신면에서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는데요. 일단 신정자 강영숙 선수의 조합은 국가대표에서 손발을 맞춰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현아와 크라이벨트가 KDB의 새로운 로테이션에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이경훈도 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멤버 구성상으로는 더없이 좋은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구슬도 깨워야 보배라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처럼 이옥자 감독이 새로운 구조에 맞춰서 세트를 짜야 되는데 현재까지 올 시즌 보여준 모습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과연 이 KDB의 조직력이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자농구 플레이오프 구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후반기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2강 체제에서 나머지 4팀에서 이제 또 남은 2장의 플레이오프 티켓을 네.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현재 3, 4위인 아무래도 지금 현재 3, 4위에 있는 삼성생명과 KDB 스타즈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삼성생명은 어쨌든 시즌 막판에 전반기 막판에 승리를 많이 채우면서 5할 승률 가까이 지금 도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KB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혼자 고분부투 했던 변현아 선수의 좀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골밑에서 확실한 득점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순위대로 삼성생명과 국민은행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 프로농구 후반기 판도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스포츠를 하나 되는 시간, 여기는 TBS 스포츠 현장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스포츠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네, 최강희 감독이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영국에서 경기가 열리는 만큼 해외파 선수들도 모두 명단에 참가를 시켰더라고요. 네, 모처럼 빅매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도 해외파들 모두 최정예 멤버를 보냈죠. 그러면서 크로아티아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루카 모드리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마리오 만추키치가 핵심 전력이 포함된 최정의 명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최정의 명단을 내놨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강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경쟁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기성용과 또 모드리치가 펼칠 미드필드 대결도 굉장히 볼만한 볼거리를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전방에 박주영과 이동국이 나설 예정인데요. 여기에 맞서는 그 크로아티아는 만주키치 선수가 유로 2012 득점왕 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수비수들은 만주키치의 득점을 막아야 되고 또 반대로 이 박주영 선수와 이동국 선수는 크로아티아의 수비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에 아무래도 초점이 모아지겠고요. 이 두 선수에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팬들이 거는 기대가 크죠. 네, 이렇게 좋은 구성원이 갖춰진 만큼 크로아티아전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편 프로야구에서는요, 두산에 이어 어제 LG 트윈스도 2013 시즌 선수단과 연봉 협상을 모두 마무리했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LG는 이대영 선수 그리고 이병규 선수, 봉중근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동안 계속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던 선수들이 모두 협상을 마쳤습니다. 일단 이병규, 봉중근, 이대영 선수는 동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봉중근 선수는 사실 올 시즌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로 뛰면서 연봉 인상이 예상됐었는데 중간에 그 블론세이브의 그 소화전을 치는 사건이 발단이 돼서 LG 트윈스 팀 분위기에 좀 저하를 했다는 의미에서 좀 연봉이 동결되는 효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삭감이 돼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지만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거든요. 그럼 FA 프리미엄을 얻고 연봉 동결이라는 좀 어느 정도 이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LG는 반면에 또 유원상 선수하고 오지현 선수는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억대 연봉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야구 LG 트윈스 연봉 재계약 협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TBS 스포츠 현장 이번 시간은 각 분야의 최고의 선수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 국내 유도 재계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남양주시청 소속 국가대표 유도 선수 방귀만 선수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uch a motivator, gotta get you where. So sick of saying yes sir, yes sir. You're such an instigator, you wanna play the game. Take it or leave it, that's her, that's her. 또 백지성 내가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Keep me up all night, one in a million, my lucky strike.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시청 소속 유도 국가대표 방귀만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싸움도 많이 하고 싸움도
되게 조그맸는데 제가 싸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유도를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올림픽 그 IOC 장학생이 한 나라에서 이제 한 명만 이제 선정이 된대요. 별로 그냥 대단하긴 대단한 건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We'll do it all, everything on our own. 제가 그때 이제 외국 시합에 나가 있었어요. 터키에 가 있었는데 도착해서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도핑 걸렸다고. 그 전 대회에서 이태리에서 이제 도핑이 걸렸다고. 저는 뭐 약 같은 걸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태리 그 시합 때 시합날 그 외국 선수가 빌려준 그 보충제가 있어요. 그거를 한국 선수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다 나눠 먹었는데 도핑을 저만 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만 걸렸죠 그때. 그게 2009년도까지는 안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왔는데 2010년도에 그게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운이 없었죠 아무튼. 2010년 이탈리아 월드컵 금메달 이후에는 실수로 복용한 금지 약물로 2년 동안 도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은퇴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광규환은 돌아온 매트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내며 다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They're not enough. If I lay here, if I just 다른 때보다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식이 생기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처음으로 본 거잖아요. 아직 알아보지 못해도 좀 그래도 나중에 우리 아빠 국가대표 선수였다 좀 그런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아무튼 열심히 해야죠. 그것 때문에. 저도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제 라이벌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서로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끈기? 그리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나가지고 유도 안 했으면 다른 운동 했을 것 같은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 했을 것 같아요. 지금 WBC가 있어.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반자? 제가 유도를 안 했으면은 되게 말썽도 많이 폈을 것 같아요. 이제 집 부모님 푹살기고 어렸을 때 이제 유도를 배우면서 되게 착한 아들이 되고 착한 제자가 되고 성실한 운동 선수가 됐는데 이게 꾸준히 이제 다른 선수들은 막 힘들다고 이제 그만두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유도가 있어서 이제 힘들어도 참고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하고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저를 이제 이렇게 좀 인터뷰도 하고 이제 유명해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저한테는 동반자입니다. What you are to myself.
방기만 선수 정말 멋지네요. 제가 영상 편집하는 것도 봤는데 엔진 내는 모습도 정말 귀엽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방기만 선수 인터뷰에도 잠시 나왔지만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네, 2002년 용인대 시절이었죠. 그 우리나라 선수는 최초로 IOC 장학생으로 뽑히기로 했을 네. 만큼 전도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아무래도 불운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거기다 또 아까 광기만 선수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그 다른 외국인 선수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네네. 그것 때문에 뭐 2년 동안 출장 정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은퇴를 했다가 다시 유도에 대한 간절함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또 경쟁을 통해 또 왕기춘 선수하고 항상 또 경쟁자 구도가 있으니까 왕기춘 선수가 선의 경쟁을 통해서 국제대회에서 자신이 원했던 성과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불운이라는 말보다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방기만 선수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TBS 스포츠 한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이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대중교통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걷는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TBS 스포츠 현장 저는 내일 더 뜨거운 소식들과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생한 스포츠의 소식은 TBS 스포츠 현장과 함께하세요. must be